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미국 주식 관련 자료들 이걸 같이 좀 깊게 파헤쳐 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1일, 바로 지금 시점의 시장 상황을 들여다보는 거죠. 맞아요. 지난 한 24시간 동안 어떤 좀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료 보니까 HMS, CELH, 오에논, LMND, DUOL. 와, 기업들 정말 다양하네요. 네, 핀테크도 있고 헬스케어, 이커머스, 소비재까지 정말 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에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들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반응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뉴스만 쭉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보들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가 뭘까?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걸 좀 더 눈여겨봐야 할까? 이런 걸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부터가 흥미로운데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후 폭풍, 시장 반응을 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기업 발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사례들이 좀 보이거든요. 일단 레모네이드, LMND부터 한번 볼까요? 네, 레모네이드. 한 닷새 전쯤인가요?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회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분기 이런 평가까지 받았고 주가도 그때 확 올랐었죠. 그렇죠. 저도 기억나요. 주당 순손실도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매출도 기대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그 총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금 나가는 비율이 62%까지 개선된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아주 좋은 실적이었죠. 그런데 지난 24시간 동안 나온 소식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바팡 애널리스트가 레모네이드 목표 주가를 45달러에서 49달러로 올렸어요. 오, 올렸네요. 네, 올렸는데 근데 여기서 좀 봐야 할 게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 언더웨이트 이걸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실적은 좋다고 목표가까지 올렸는데 의견은 비중 축소 그대로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하죠? 그니까요. 실적은 인정. 하지만 투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라.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 있겠죠. 아무래도 고성장 기술주들한테서 가끔 보이는 현상 같기도 하고요. 반기 실적은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거나 장기적인 수익성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남아있다. 이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11월 10일에는 내부자가 주식을 팔 계획이 있다는 걸 알리는 공시, 폼 144. 이게 제출됐어요. 폼 144요? 그거 내부자가 나 앞으로 주식 팔 수도 있어 라고 미리 시장에 알리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주가가 딱 급등한 직후에 이런 공시가 나왔다는 건 내부자가 차익 실현을 하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조합이 흥미롭네요. 실적은 엄청 좋았는데 목표가는 살짝 올리고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 유지에 내부자 매도 가능성까지. 긍정적인 거랑 좀 경계해야 할 신호가 막 섞여 있네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죠. 이게 바로 시장이 정보를 여러 각도에서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일일 활성 사용자, DAU라고 하죠. 네, DAU. 하루에 실제 이용하는 사람 수가 사상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넘었다. 엄청난 소식이었잖아요. 1,000만 명이면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WPXI 보도를 보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25%나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아니, 사용자는 늘었는데 주가는 왜 빠진 걸까요? 여기서 이제 시장의 속마음을 좀 읽어야 하는데요. 분석을 보면 투자자들이 듀오링고의 전략 변화에 좀 불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전략 변화요? 네, 듀오링고가 앞으로는 단기적인 수익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용자를 더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의 이익 증가를 기대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돈은 언제 벌어? 하는 실망감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사용자 늘리는 게 결국 미래 수익 기반일 텐데 시장은 당장 돈 버는 게 늦어지는 걸 더 민감하게 봤다. 이 얘기군요. 와, 장기 비전을 보는 회사랑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시장이랑 시각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혁신 기업들이 종종 겪는 성장통 같은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에너지 드링크 회사 셀시우스 홀딩스, CELH도 지난주 실적 발표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어요.
11월 6일쯤이었죠. 3분기 실적이 주당 0.27달러 손실로 나와서 시장 기대에 좀 못 미쳤거든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지난 24시간 동안 뭐 특별한 악재가 새로 나온 것도 아닌데 주가가 7.8% 넘게 하락해서 41달러 선에서 마감했군요. 그렇죠. 실적 발표 한 번의 충격이 며칠 동안 쭉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새로운 뉴스가 없어도 이전 뉴스의 파급력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군요. 푸버TV랑 로크우도 비슷해요. 두 회사 다 지난주 실적은 긍정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후속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푸보는 실적은 좋았지만 뭐 훌루랑 합병 이슈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반응도 있고, 로쿠는 기관 투자자가 샀다는 소식도 있지만 예전에 내부사가 팔았던 영향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업체 인모드도 UBS가 중립 의견을 유기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나온 실적 발표 내용을 시장이 계속 곱씹으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는 그런 기간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에서는 실적 발표라는 큰 이벤트가 지나간 후에 시장이 개별 기업들을 어떻게 다시 보고 있는지 그 다양한 모습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실적이라는 큰 이슈 말고 개별 기업 자체의 뉴스나 뭐 외부 환경 변화가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있었죠.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원격 의료 웰니스 플랫폼 하는 힘세한 헛셀스, 이 회사가 좀 주목할 만해요. 지난 24시간 동안 로이터 통신에서 되게 중요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 FDA가 폐경기 호르몬 요법 관련 약들에 붙는 블랙박스 경고 문구를 없앨 거라는 소식이에요. 블랙박스 경고요? 그거 FDA 경고 중에 제일 센 거 아닌가요? 뭐 심각한 부작용 위험 있을 때 붙는 딱지 같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가장 강력한 수준의 경고죠. 근데 그걸 뗀다고요? 와, 이건 진짜 큰 의미가 있겠는데요? 마침 햄스가 최근에 폐경기 관련 솔루션 내놓지 않았나요? 정확합니다. 딱 타이밍이 맞물리는 거죠. 규제가 이렇게 완화되면 의사들이 관련 치료법 처방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또 환자들도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햄스 같은 회사한테는 이게 잠재적으로 시장이 확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와, 규제 환경 변화가 기업 운명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햄스 역시 11월 10일에 내부자 주식 매도 의향서, 아까 말한 폼 144가 제출됐다는 공시가 같이 나왔어요. 레모네이드랑 똑같네요. 규제 완화라는 되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또 내부자는 주식 팔 수도 있다고 하고. 네. 강력한 호재성 뉴스 뒤에 내부자의 차익 실현 가능성도 동시에 보이는 거죠. 이런 상반된 신호들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종합적으로 봐야 할지 이것도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참 재미있는 상황이네요. 이런 개별 이슈 말고 같은 업종 안에서도 기업마다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죠. 가구랑 홈데코 쪽이요. 더 러브셋 컴퍼니 러브랑 웨이페어 W. 지난 24시간 동안 모습이 꽤 달랐던데요. 맞아요. 그 모듈형 소파로 유명한 러브셋 같은 경우는 내부자 거래 보고서 폼 2가 제출됐어요. 이게 뭐냐면요. 보통 임직원들이 스톡 옵션을 행사하거나 회사에서 받은 주식 RSU 처리할 때 내는 공시거든요. 아, 네. 뭐 자세한 내용은 더 봐야 알겠지만 아마 통상적인 보상 프로그램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말고는 잭스 같은 투자정보회사에서 보유, 홀드 의견을 냈고 연말 쇼핑 시즌 관련 기사에서 그냥 틈새 강자 정도로 언급되는 수준,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죠. 그랬군요. 반면에 온라인 가구 공룡이죠. 웨이페어는 분위기가 완전 달랐던 것 같아요. 주요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이 막 좋게 봤다고요? 네, 웨드부슈나 JP모건 같은 데서 웨이페어가 물류 효율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거랑 또 자체 브랜드 PB 강화하는 전략, 이런 걸 되게 좋게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시각이 좀 부각된 거죠. 그렇기다가 웨이페어는 뭐 2025년 연말 쇼핑 트렌드 가이드 이런 보도 자료도 내보내고 연말 대목 앞두고 마케팅도 엄청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같은 가구 홈데코 분야인데도 한쪽은 내부자 관련 공시랑 그냥 뭐 중립적인 분석 정도가 나온 반면에 다른 쪽은 애널리스트들이 좋게 보고 마케팅도 활발하게 하고, 이렇게 단 2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도 기업별 상황이나 전략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시장을 보는 재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네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로 이제 코앞에 든 기업들, 특히 경쟁이 아주 치열한 분야는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데요. 프리미엄 신발 시장의 온홀딩인 ONON 하고 데커스 아웃도어 DCK 이 두 회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스위스 브랜드 온을 가진 ONON, 그리고 호카랑 유지지로 유명한 데커스 DCK, 요즘 가장 뜨거운 경쟁 상대죠.
공교롭게도 두 회사 다 최근 주가가 연중 최저치 근처까지 내려와 있어요. 특히 오앤오에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오논 같은 경우는 지난 24시간 동안 트루이스트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69달러에서 60달러로 낮췄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미국 시장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리고 주가가 좀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했네요. 네. 성장세 둔화는 우려되지만 그래도 성장 잠재력 자체는 여전히 높게 본다. 뭐 이런 좀 복합적인 시각인 거죠. 그런데 다른 증권사들 평가는 또 엇갈려요.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제프리즈 같은 곳은 경쟁이 너무 심하다면서 시장 수익률 하회, 언더퍼폼의 목표가 40달러를 제시하기도 했고 반대로 머건 스탠리는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 의견에 목표가를 65달러로 올리기도 했거든요. 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이렇게 갈리는군요. 네. 실제로 오논 주가는 지난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이후로 S&P 500 지수가 4% 오르는 동안 혼자 29%나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52주 신저가 부근에 있고요. 이렇게 전망도 엇갈리고 주가 변동성도 큰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딱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럼 경쟁사인 데커스는 좀 다른가요? 데커스는 지난 24시간 동안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뉴스나 주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없었어요. 지난주 초에 호카나 유지지 마진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미국 매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낮추면서 연중 최저가를 찍었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네. 그러고 나서 10월 말에 실적 발표한 이후로는 약간 숨고르게 하는 모습. 그런 느낌입니다. 얼마 전에 AI 분석 자료 보니까 두 회사 비교한 게 재밌더라고요. DUAK는 그 주가 수익 비율, PE라고 하죠. 현재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냐 하는 거요. 그게 한 12배 정도로 비교적 낮은데 자기 자본 이익률, ROE는 43%로 엄청 높고 반면에 오앤오노는 PE가 76배나 되고 ROE는 9.6% 수준이고 딱 성장주랑 가치주 비교하는 느낌이었어요. 어우, 정확한 비교시네요. 물론 PE 값은 출처나 계산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앤오노는 높은 성장 기대치가 반영된 고평가 상태고 DUAK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가치주 쪽에 가깝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과연 이번 주에 오앤오노 실적이 발표되면 이 치열한 경쟁 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또 시장의 이 엇갈린 기대 속에서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지 정말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적 발표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 그리고 라이벌과의 경쟁. 아,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네요. 자, 이제 마지막 테마로 가볼까요? 이건 좀 의외인데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난 24시간 동안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이른바 조용한 기업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포함된 기업들 중에 정말 상당수가 지난 24시간 동안 이렇다 할 뉴스나 공시 없이 조용히 지나갔어요. 예를 들면 UFST, 소피, SQ, AFRM 같은 핀테크 기업들, 아, 그러네요. 네, 또 TODOC, DOSS 같은 원격 의료 관련 기업들, 그리고 Z, 오픈, RKT, 컴프 같은 부동산 기술, 프롭테크 기업들도 거의 다 조용했고요. 그 외에도 APPF, NWS, OTY, BROS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조용했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냥 특별한 일이 없었다, 이게 다일까요? 아니면 이것 자체도 뭔가 신호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거의 다 맞춘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뉴스가 좀 줄어드는 조용한 기간, quiet period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실적 시즌 끝나고요. 네, 특히 기업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는 폼 8-K나 내부자 거래 있을 때는 폼 4 같은 공시가 없었다는 건 적어도 지난 24시간 동안에는 시장에 급하게 알려야 할 만한 큰 사건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진로, 옥분도어, 로켓컴퍼니스 같은 프롭테크 쪽은 섹터 전체가 좀 잠잠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정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공통적인 이슈가 없었던 상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뉴스가 없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가 되기도 해요. 적어도 지난 하루 동안 해당 기업들의 예상치 못한 큰 악재나 호재는 없었다.
뭐 일종의 현상 유지 신호로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뉴스 없음도 정보가 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둘 만한 관점이네요. 자, 오늘 정말 다양한 기업들의 지난 24시간 움직임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는데요. 슬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지난 24시간은 크게 보면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이걸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났고요. LMND, DOL, CLH 같은 경우 또 개별 기업을 둘러싼 특정 뉴스들, 예를 들어 HIMS의 규제 변화 기대감이나 YOT에 대한 긍정적인 애널리스트 평가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둔 온온의 긴장감도 느껴졌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많은 기업들은 비교적 조용한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시장의 다양한 얼굴을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 본 느낌이에요. 특히 저는 그 기업이 발표한 내용이랑 시장이 해석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듀오링고, DOLLO 사례, 그리고 엇갈린 전망 속에서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오논이랑 경쟁자 DK의 이야기가 개인적으로는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정보를 해석하고 또 시장의 흐름을 읽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어쩌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그것과 끊임없이 변하는 단기적인 시장 반응 사이에서 나는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